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추천 시스템 분야, 특히 개인화된 여행지 추천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다룬 연구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관계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와 강화학습을 활용한 여행 추천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복잡한 선호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추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초록에 따르면 이 연구는 사용자와 여행지 간의 다차원 관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여행지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논문 선정 배경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선택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히 여행 중 일정이 바뀌거나 장소를 급히 변경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행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의 여행 추천 앱들도 사용해 봤지만 단순히 많이 가는 장소 위주로 추천해 주거나 제 취향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할까, 사용자 맥락을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 논문은 그러한 기술적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이 논문이 출발한 문제의식은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사용자에게 맞는 여행지를 어떻게 더 정밀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기존 추천 방식들의 접근을 먼저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한 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들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업 필터링입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을 생성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유사도만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용자나 아이템이 등장하면 추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입니다. 사용자가 과거에 좋아했던 장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장소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추천 다양성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익숙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딥러닝 기반 추천입니다. 사용자와 장소 간의 수치적 상호작용을 학습해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실제 행동 맥락이나 장소 간의 관계 구조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GAT입니다. 관계 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고 각 이웃 노드의 중요도를 어텐션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와 같은 국가 출신 사용자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QN입니다. 기존 강화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학습해 시계열정으로 반응하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표현이 단일 벡터에 불과하고 강화학습이 느리며 관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방식들은 다음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여행지 간 다양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 관계마다 다른 의미와 영향력을 구분해 학습하는 것, 시간에 따라 바뀌는 사용자 선호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것, 추천된 결과가 실제 행동과 얼마나 유사했는지를 반영하여 학습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기술을 결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RGAT라고도 부르는데 사용자의 출신, 방문 장소, 장소의 위치, 유형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관계형 그래프로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관계 종류마다 다른 어텐션을 학습해서 단순 연결 이상으로 어떤 의미의 관계인가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APX DQN 기반 강화 학습입니다. RGAT로 생성된 사용자 임베딩을 상태로 사용해 추천 정책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로 작동하고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정밀한 보상함수를 사용하여 실제 행동과 비슷한 결과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트립 어드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실제 관광 활동 기록입니다. 이 데이터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인도네시아의 발리, 말랑, 족자카르타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되었고 팬데믹 이후 관광객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 모델 구조를 그림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왼쪽에 있는 모델의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우 풍부한 관계 정보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아이디, 장소 아이디, 사용자의 출신 국가, 방문한 도시, 장소의 국가, 도시 정보, 장소 유형, 방문 시간, 방문 순서 등 이 데이터들이 각각 노드로 변환되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다양한 유형의 엣지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종 관계형 그래프로 구성됩니다. 각 노드는 셀프 루프를 가지며 초기 픽처 벡터로 인코딩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중앙 RGAT 관계별 어텐션 학습인데 이 그래프는 RGAT에 입력됩니다. 기존 GAT는 이웃 노드의 중요도를 학습하지만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RGAT는 각 관계마다 고유한 어텐션 웨이트를 학습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엣지들이 들어오고 각각 다른 웨이트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 방문 사용자는 매우 가능에 방연되고 같은 국가 출신 사용자는 중간 정도, 같은 대륙 출신 사용자는 낮게 반영됩니다. 이처럼 관계에 따른 중요도를 구분해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노드는 자신의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임베딩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 단계의 출력은 사용자 장소 각각에 대한 정밀한 벡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그림 구조의 그림의 오른쪽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RGAT 모듈에서 생성된 사용자 임베딩은 이제 강화학습이 모델인 IPXDQN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어떤 장소를 추천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이 선택되고 이를 통해 모델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여행지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APXDQN은 기존의 DQN보다 실시간 환경에 더 적합하게 설계된 분산 병렬 학습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여러 개의 액터가 병렬로 작동하고 각 워커는 현재 사용자 상태 벡터를 받아 어떤 장소를 추천할지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다음 상태를 함께 기록하여 경험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경험은 모두 중앙 서버의 리플레이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경험이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경험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TD 오차가 클수록 즉 예측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났던 경험일수록 더 중요하게 학습됩니다. 러너는 리플레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경험들을 샘플링하여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그 후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모든 액터에게 전파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APXDQ에는 실시간 로그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중앙 러너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은 Q-value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때 사용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에서 S는 현재 상태, RGAT로부터 생성된 사용자 임베딩 벡터를 말하고 여기서 R이 실제로 받은 보상입니다. 괄호 안의 부분이 바로 TD 오차인데 즉 지금 알고 있는 Q값과 실제 보상 플러스 미래 기대값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기반으로 Q값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모델은 점점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했던 R 함수는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정밀화하는데 기존 강화학습 모델에서는 클릭 여부나 평점 등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추천한 장소와 실제 방문한 장소의 임베딩 간 유사도, 즉 코사인 유사도를 보상으로 사용합니다. 즉 모델이 추천한 장소가 실제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념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수치로 계산하여 그 값이 높을수록 보상을 많이 주고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모델은 단순히 많이 방문한 장소가 아니라 사용자 맥락과 실제 행동에 가장 유사한 장소를 정교하게 추천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APXDQN 모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중 워커가 병렬로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고 우선순위 기반 학습으로 더 중요한 상황을 더 자주 학습하며 Q러닝 수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코사인 유사도 기반 보상으로 정밀한 개인화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구조가 합쳐져 실시간 사용자 상태에 적응하며 개인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실험 결과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를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했던 모델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GMF 모델은 사용자의 행위 데이터를 행률 인수분해 방식으로 학습하여 사용자 아이템 간 상호작용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딥러닝 기반 추천 모델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지만 여전히 관계정보, 시간 흐름, 행동 맥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MLP입니다. 사용자와 장소의 특성 벡터를 입력받아 다층 펍세트런을 통해 추천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표현력은 높지만 그래프나 상호 연결 관계 구조는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GAT입니다. 사용자와 장소를 노드로 구성하고 이웃 노드의 중요도를 어텐션으로 학습한다는 그래프 기반 추천 모델로서 RGAT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와 같은 국가 출신 사용자를 같은 중요도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CF입니다. 이건 정통적인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사용자 간 또는 아이템 간 유사도를 계산해 추천을 생성합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관계 구조나 선호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용자나 장소에 대한 추천이 어려운 콜드 스타트 문제가 큽니다. 이것과 논문에서 제안했던 모델을 평가 지표를 살펴보며 먼저 추천 정확도는 2가지 표준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RMSE는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제곱 오차 평균의 제곱근으로서 큰 오차에 더 민감하며 전반적인 성능 측정에 적합합니다. MA는 mean absolute error로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절대 오차의 평균, 예측값이 실제 사용자 행동과 얼마나 비슷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지표 모두 값이 낮을수록 더 정밀한 추천 성능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RGAT와 APX-DQN을 결합한 모델이 비교 모델들 대비 가장 낮은 RMSE와 MA를 기록하여 추천 정확도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CF 모델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고 GMP와 MLP는 구조적으로 관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제약이 있으며 GAT는 그래프 구조를 활용했지만 관계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안 모델은 사용자 장소 간 복합관계를 관계형 그래프 구조를 표현하고 관계별로 어텐션을 구분하여 더 정밀한 사용자 임베딩을 생성하고 APX-DQN을 활용한 실시간 강화학습을 구조화하고 추천 결과와 실제 행동 간 코사인 유사도 기반 보상 설계를 함으로써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단순한 정밀한 추천을 넘어서 추천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조적으로 잘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사용자와 장소 간의 다양한 관계를 하나의 그래프 안에 녹여내고 그 관계의 의미까지 구분해서 학습한 뒤 실제 행동에 가까운 추천을 강화학습으로 실시간 적응시키는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고 결과 또한 기존 방식들보다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이 구조는 여행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추천, 배달앱의 음식 추천 또는 에듀테크 플랫폼에서의 학습 콘텐츠 추천 등 사용자 로그가 쌓이는 모든 환경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유입되고 사용자의 선호가 바뀌는 환경에서는 이런 강화학습 기반 모델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감정 상태나 시간대, 위치 같은 맥락 정보를 더 결합하거나 사용자의 장기 행동과 단기 반응 간 균형을 맞추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면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던 걸 알아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